똑똑. 네, 들어오세요. 지금부터 사이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가족, 친구, 연애, 인간관계 사연 등 기다리고 있어요. 사이사이 POD 메일로 똑똑 문 두드려주세요. 그리고 최근에 이별 사연이 조금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별 사연 읽으면 저도 감정이입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잘 이겨내셨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 좀 얘기를 드리고요. 오늘 사연 그럼 제가 짧게 소개해드리고 주은님과 상담을 해볼게요. 오늘 사연은 박효정님 사연이고요. 연기를 조금 하실 수 있을까요? 네, 당연하죠. 네, 그럼 기대하면서 네. 제가 큐 하면 시작해 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여기 효정님을 주은님이 해주시고 제가 남자친구 역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 나 오늘 남사친 만날 것 같아. 즐겁게 보내고 맛있는 거 먹어. 아니, 내가 남사친 만날 것 같다는데 너는 아무렇지도 않아? 너 별로 신경 안 써. 너 남사친 만나는 거. 약간 무심한 남자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연자님과 사연자 남자친구 연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맞아요. 이런 말이 나왔는데 네.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은 아니고요. 네. 근데 조금 사연 소개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2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친한 동생이 사이 게스트로 나오고부터 챙겨 듣고 있어요. 남자친구를 만난 지 1년이 되어 가는데 고민이 있어서요. 아마 그 고민이 남자친구가 좀 질투가 없거나 무심한 사람 같다. 우리가 봤을 때.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하고 보내주셨는데 남자친구는 동갑이고 친한 친구를 통해서 소개팅은 아니고 자연스럽게 자주 만나면서 연애하게 됐어요. 1년 정도 만난 거는 그래도 20대 후반에는 조금 그래도 크잖아요. 적은 기간은 아니죠. 네, 맞아요. 그 1년이면 정이 드는데. 그러면 오래 만난 건 몇 년이에요? 주호님이 생각했었을 때 기준을 좀 알려주세요. 오래 만났다라는 기준. 그래도 1년 반 넘어가면. 그래도 오래 좀 만났다. 왜냐면 사계절 지났고 네. 또 새로운 계절 맞이하면서 네, 맞아요. 보내는 거니까. 네, 그래도 그 정도면 그래도 꽤 만났다고 할 수는 있지 않나. 그러면 좀 궁금한 게 네. 주호님 나이 때는 연애 기간이 그래도 긴 편인가요? 아니면 짧은 사람들도 좀 있나요? 이건 진짜 사람마다 다른 게 진짜 오래 연애하는 애들도 있고 짧게 사귀고 헤어지는 애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딱 만났는데 뭐가 안 맞거나 네. 아니면 서로의 성향이 다른 것들이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케바케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사연 소개 계속해드리자면요. 네. 저는 남자친구의 모습 중에서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게 질투가 없는 거예요. 꼭 집어서 말을 해줬어요. 질투가 없는 걸 싫어한다. 그러니까요. 제가 질투가 조금 있는 성격이라서 더 그런 걸까 싶기도 해요. 지난달에도 대학교 때 알고 지냈던 남사친을 반년 만에 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극을 짧게 했잖아요. 맞아요. 그럼 여기서 남자친구분이 어떤 대답을 해야 그래도 조금은 모범 답안이다 이런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남사친 만날 것 같아라고 했을 때 그래도 관심은 가져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누구 만나 아니면 뭐 어디서 봐 네. 아니면 뭘 먹어 이런 것도 물어볼 수도 있고. 네, 그냥 그래도 질문을 바로 이렇게 쿨하게 잘 가 이게 아니라 그래도 좀 질문을 하면서 그래도 약간 애교 섞인 질투 정도는 귀엽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있어야 되는 게 지금 사연자님은 조금은 질투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 네, 그건 그러니까요. 사람들마다 다른 그쵸.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사연 읽어드리자면 제가 남자친구한테 만난다고 했는데 즐겁게 보내라고 하고 더 묻지 않더라고요. 어쩌면 그게 제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더라고요. 제가 남자친구의 여사친이랑 만난다고 하면 뭐 먹는지, 어디에서 보는지, 몇 시까지 볼 건지 등 어떻게 보면 지금 사연자님이 딱 그렇게 하고 있는 거네요. 귀여운 질투인 거잖아요. 네, 이런 걸 물어봤으니까. 네. 근데 이 남자친구분은 이 사연자님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지. 네. 여자친구는 다 해주고 있는데. 성향이 다른 것 같아요, 그냥. 맞죠? 네, 둘이 성향이 달라서. 우리가 봤을 때는 성향이 확실히 달라. 맞아요. 제가 남자친구 여사친은 유일하게 대화를 많이 나누는 편이어서 저는 그게 신경 쓰인 적도 있어요. 이거 좀 얘기하고 갈까요? 네, 좋아요. 남자친구의 여사친 중에 신경 쓰이는 사람은 왜일까? 왜 이 여사친이 신경 쓸까? 예를 들면 뭐 오래 알고 지냈다 아니면 여기서 말한 것처럼 뭐 SNS로 대화를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나도 모르게끔 카톡을 보냈거나 뭐 한 번씩
밥만 먹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 네. 언제 그런 게 좀 생겨요? 신경 쓰이는 여사친. 저는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존중하고 싶고 음. 여사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매주 만난다거나 아니면 뭐 너무 사적인 연락을 많이 아. 막 매일 한다든가 네네. 그러면 이거는 상대방이라도 좀 이성적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해요. 너무 매일 만나면, 친하다고 네. 볼 수 있는 게 아니군요. 이게 그러니까 원래 여사친 남사친은 그냥 친하잖아. 맞아요. 오래 알고 지나서 괜찮아 막 이러는 건데 우리가 이거는 조금 선을 넘어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럼 상황을 하나 줄게요. 네네네. 나랑 같이 남자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근데 그 상대가 여사친이에요. 네. 여사친이 아프다면서 나한테 와달라고 하는데 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보내줄 거예요? 아니면 그냥 카톡만 하고 말아 이렇게 할 거예요? 아프다고 연락이 왔어요. 여사친이. 안 보내줄 것 같아요. 보내진 않을 것 같다. 네, 왜냐하면 지금 나랑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 나를 두고 여사친이 아파서 간다? 그럼 거의 여자친구 아니에요? 근데 그런 네.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근데 그거는 조금 여자친구에 대한 배려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 적절하게 거절을 해야 되는데 네. 여기에서 여사친이 아프니까 가야 되라고 하는 순간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맞아요. 진짜. 이게 너무 막 매몰차게 간다? 그러면 좀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 있었던 적은 없죠. 네, 그런 상황은 없었어요. 그리고 또 네. 우리가 계속 얘기하자면 네네. 둘이 지금은 연락을 안 하지만 저 만나기 전에는 정말 자주 만나거나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면서 좀 친했던 사이, 그냥 친구 사이인데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연애 안 할 때는 뭐 영화도 보러 갈 수도 있고 밥도 네, 먹고 네. 여러 가지 하는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 듣고 화를 낸 적도 있어요. 근데 남자친구는 저의 어떤 행동에도 질투가 없어요. 어제 잠들기 전에는 이제 내가 매력이 없어졌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 외에도 서로 술 한 잔 마시면서 전 연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는 계속 질투가 났는데 남자친구의 반응은 거의 없더라고요. 여기서 더 화가 나셨을 것 같아요. 나는 전 연애 얘기하면 조금은 질투가 나잖아요. 왜냐면 전 연애는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얘기니까 여사친이랑 또 다른 거잖아요. 맞아요. 다른 남자분들도 이런가요? 아니면 제가 질투가 심한 편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셨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네. 일단 요 두 가지부터 제가 답을 해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다른 생각하세요? 남자들은 안 그러죠. 아니 그러니까 조금은 성격이 무던한 사람이 있긴 해요. 네. 근데 우리가 아무리 무던해도 전 연애를 할 때라든지 민감한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는 사람이 표현을 해야 돼요. 맞아요. 이게 뭔가 말로 하는 게 아니라도 표정으로 잠깐 이게 이런 얘기는 나도 조금 그런데 예를 들면 뭐 술 한 잔 마시면서 전에 남자친구랑 뭐 어디 갔다 여행 갔다 왔다는 얘기를 바로 앞에서 하고 있는데 아무렇지 않게 있으면 그거 이상하잖아. 맞아요. 그리고 질투가 심한 편은 아니시고 그냥 이 사연자님 효정님이 조금 남자친구가 이렇게 무심하니까 더 이렇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좀 무심하니까 더 뭔가 집착을 하게 되는. 네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그 전에 같아요. 연애 때는 내가 원래 질투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지금 연애를 하시면서 이런 무심한 질투가 없는 남자를 만나니까 더 안 달라는. 네, 약간 이게 그러니까 이 남자친구가 아.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 일부러 그런 놈이면 나쁜 놈이고. 그쵸. 이 사연자님은 조금 안달나게 하는 게 있는 게 우리가 조금 이렇게 상극도 하고 좀 내용을 들어봤을 땐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런 것 같아요. 어때 보여? 지금 이 남자친구에 대해서 짧게 뭐 한마디 하자면. 제가 봤을 때 둘이 성향이 진짜 다른 것 같은데 사람이 상대방을 너무 좋아하면 이게 이렇게까지 쿨할 수 있나 싶기는 해요. 아니면 아예 연인에 대한 신뢰가 있거나. 그러면 네. 우리가 신뢰가 이 정도 쌓이면 그래도 서로에 대한 이해가 커지거나 믿음이 있으니까 네. 터치를 안 하잖아요. 네, 믿는 거죠, 상대방을. 그러면 주호님은 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연애하면서 이런 거는 터치 안 한다. 신뢰가 쌓였다는 확실한 가정하에 뭐가 있을까요? 신뢰가 쌓였다면 진짜 웬만큼 선 넘는 행동이 아니면 괜찮아요. 예를 들면 뭐 존중해주려고 하는 것 늦게까지 같아요. 술을 먹거나 그게 무슨 뭐 일주일 내내 그런다 그러면 문제가 있겠지만
가끔 이렇게 진짜 친한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고 싶다. 네네. 이러면 그런 거는 존중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SNS에 여사친이 댓글 남긴다. 아, 그런 것도 존중해줄 수 있을 것 존중해줘. 같아요. 네, 왜냐면 그냥 남긴 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조금 더 강한 걸로 갈게요. 네네네네. 아니 이게 신뢰가 쌓였다는 가정이에요. 네, 그쵸. 그럼 늦은 시간에 여사친이 불러서 술을 한 잔 마시러 가야 된대요. 그거는 조금 싫을 것 같아요. 그거는 신뢰의 문제가 아닌 거네. 그럼. 네, 그냥 싫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연인이 이성과 새벽에 술 마시러 간다는데 좋아하겠어요. 그럼 낮에는 마셔도 돼요. 예를 들면 일요일 날 그냥 한강 가서 치맥 먹는다 그러거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대1로 마시면 당연히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응, 응. 남자 친구 한 명과 여사친 뭐 3명 이 남자친구가 청일점이면 그러면 더 싫어요. 1대1이나 3대1이랑 다른가요? 아니면 3대1이 더 싫은가요? 뭐 둘 다 썩 좋진 않겠지만 1대1보단 3대1이 나은 것 같아요. 여러 명이 있으니까. 네. 저는 반대일 것 같은데. 아, 진짜요? 아니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만나러 가는데 남자 3명을 만나러 간다 그러면 이게 아... 3명을 신경 써야 하잖아요. 그건 맞죠. 근데 1대1로 가면 이 한 명에 대해만 내가 꼬치꼬치 물어보면 되잖아요. 뭐 어떻게 알고 지내는 사이야? 아니면 오빠야? 연하야? 아니면 동갑이야? 근데 3명을 물어보려고 그러면 너무 피곤해지니까. 피곤하기도 하지만 이 남자의 뭔가 그 자존심 있잖아요. 아... 원래 질문을 자꾸 하다 보면 나도 질투일 수도 있지만 네. 이상한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아, 그쵸. 그쵸. 신경 쓰이죠, 신경이 당연히. 쓰이니까 하게 맞아요. 되는 엉뚱한 질문들. 그래서 맞죠. 그런 게 아닐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얘기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연애 중에 그래도 질투가 진짜 많이 났던 적 있잖아요. 네. 이런 거를 조금 청취자분들이랑 공유하면 사연자님이 좀 이해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남자친구의 다른 모습들을 볼 수 있으니까. 조은님은 뭐 질투가 가장 많이 났던 적은 언제예요? 친구가 만약 너무 많아서 약속이 너무 많아서 뭔가 친구를 만나는 게 싫은 게 아니라 내가 너무 뒷전인 것 같다고 느낄 때는 좀 싫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랑은 일주일에 뭐 한 번, 두 번 만나는데 친구들은 뭐 3, 4일 동안 만나거나 아, 횟수보다도 그 마음의 크기가 보이잖아요. 그게 보이면 그게 뭔가 너무 나한테 비중이 없는 것 같다? 내가 그들 중 한 명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 서운한 것 같아요. 그럼 이건 어때요? 네네. 친구한테는 여사친이 아니에요. 친구한테는 비싼 선물을 하는데 나한테는 적절한 가격에 선물을 할 때 이거는 질투인가요?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가요? 그냥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안 했어요. 그냥 그렇구나. 그냥 그렇구나. 네, 왜냐면 그 친구랑 무슨 20년 지기 친구일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모르고 뭐 더 좋은 선물 받았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전에 받았을 수 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거 가지고 되게 막 신경 쓰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사연을 좀 이렇게 많이 받다 보니까 네. 일단 여사친 문제가 가장 많이 싸워요. 남사친, 여사친 문제. 맞아, 그거는 당연히 서운하죠. 이거는 네.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고 상황이 너무 달라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저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 맞아. 조금 듣다 보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논쟁이 많잖아요. 네.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네. 그래서 지금 효정님이 남자친구가 무심하거나 이렇게 질투가 없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여사친 때문에 신경 쓰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어. 그리고 지금 한 명의 여사친이 있긴 하지만 과거잖아요. 아, 맞아요. 과거에 조금 친하게 지내거나 했던 것뿐이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과거에 신경 쓰다 보면 맞아요. 현재가 매몰되잖아요. 맞아요. 현재를 못 살죠. 현호정님이 지금 과거라든지 아니면 조금 신경적으로 예민해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남자친구 잘못했던 것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이 사연을 전체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한 번쯤은 또 싸웠거나 아니면 남자친구가 너무 진짜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로봇처럼 대답했거나 맞아요. 그랬더라면 화를 내시는 것도 맞고 근데 조금 봐줘야 될 게 이 남자친구가 질투가 없는 사람이라면 한 발자국은 좀 물러서서 봐도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질투하게 만들 거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거는 한 번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꾸 안달나게 한다고 뭐 남사친 만날 때마다 나 남사친 만나러 가 아니면 스스로 이렇게 뭔가 밀당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이 남자분한테는 오히려 부작용처럼 맞아요.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맞아요. 그러면 주호님 생각하기에는 솔루션은 뭐가 있어요? 지금 이 사연 안에서 조금 한 번에 실마리를 풀어야 된다면. 다름을 좀 인정해줄 필요도 있겠다. 다름. 네. 만약 남자친구가 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라는 걸 다른 거를 통해 느꼈다면 이 부분 정도는 다르다는 걸 좀 인정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 그럼에도 이 부분이 너무 싫으면 그건 인연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오랜 연애를 하는 과정에서는 안 될 수 있는 거네요. 네. 내가 마음을 빨리 정해야 되는 거다. 이것 때문에 계속 감정이 지치는 것보다. 그쵸. 그러면 이 남자친구의 이런 행동들이 있으면 그래도 좋다 이런 게 있을까요? 네, 그쵸. 남자친구 이런 행동 조금 집에 바라다 준다 아니면 뭐 다른 행동들 중에서 조금 호감을 얻을 수 있는 행동들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 사연에는 부정적인 게 있는데 네네네. 아마 효정님이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뭐 감동을 받은 행동 중에서 구분이 잘 안 됐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주호님이 생각했었을 때 남자친구가 그래도 만나면서 이런 행동을 해주고 있다면 사랑이 식은 게 아니다. 무슨 말 해줬을 때 되게 공감도 해주고 다정하게 해주고 사소한 것도 좀 내가 사소하게 말한 것도 다 기억해주고 기억해주고 그리고 챙겨주려고 하고 그런 뭔가 정성이나 감정 이런 사랑이 느껴진다면 네. 이 정도의 다름은 존중해볼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만 다른 거네요. 네. 그 남자친구도 무던하게 뭔가 애쓰는데 네. 티가 좀 덜 날 뿐. 맞아요. 그런 거라면 귀엽게 이해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네. 제가 지난번에 게스트 왔을 때 좀 재밌게 얘기한 게 네. 이거는 썸 안에서 좀 나왔던 얘기인데 네네네. 연애하면서도 이게 되는지 아닌지 봐줘요. 네. 모닝콜은 어때요? 썸이요? 아니요, 연애할 때도 그러니까 썸일 때는 모닝콜 하면 썸이 맞대요. 아, 그린 라이트가 맞다라는 걸 네. 게스트 분이랑 재밌게 얘기했는데 네. 연애할 때 모닝콜을 해주거나 아니면 뭔가 잠자기 전에 굿나잇 뭔가 통화를 한다거나 이런 아. 거 했었을 때는 그래도 이 사랑에 대해서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맞죠. 자기 전에 이제 서로 목소리 들으면서 하루 일과도 얘기하고 그렇게 자고 아침에도 그러면 당연히 서로 좋아하는 거 좋은 아니에요? 거죠. 그러니까 여자분들도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이렇게 좀 가라앉을 때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남자친구가 음. 전화했을 때 받아서 또 목소리도 들려주고 싶고 음. 아니면 뭐 하루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 나누고 분명히 오늘 뭐 외출 잘해 아니면 출근 잘해 뭐 아니면 일하는 거 잘해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효정님이 나름의 체크리스트 몇 개를 머릿속에 생각하고 이 사람이 분명히 나랑 지금 만나고 있으니까 조금은 다른 부분인데 네. 사랑을 하고 있다는 확인은 해야 될 것 같긴 해. 맞잖아요. 남자친구가 사랑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아까 생각하신 것처럼 내가 매력이 떨어졌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진짜 매력이 떨어진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걸 가지고 나의 매력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다고 해서 내 매력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잘못인 거네. 그럼 남자친구가 잘못한 행동으로 인해서 나 스스로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낮추게 되는 거니까 자존감이 낮아진 거죠. 뭔가 저는 연애도 나 자신이 있고 나서 상대방도 있는 건데 지금 이거는 나의 가치를 남자친구에 의해서 판단되어 버린 거잖아요. 네네. 그건 너무 좋은 게 아닌 거죠. 좋은 게 아닌 거죠. 왜냐면 남자친구가 이런다고 해서 내 가치가 변하는 건 아니니까. 내 가치가 흔들리는 거는 네. 좋은 게 아니라는 거를 효정님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지금 주호님이 하려는 얘기가 이런 얘기 같아요. 충분히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인지하고 있어야 더 매력적이게 보이니까. 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주호님은 아마 자기 자신을 잘 사랑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려고 노력하죠. 저도. 그럼 그런 걸 좀 알려주세요. 왜냐면 지금 이 사연자님도 그렇지만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연애를 하고 있지만 뭔가 마음적으로 지치거나 연말에 조금 그래도 이게 이별하는 커플들이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어떻게 좀 내 마음을 잡거나 내 마음이 조금 탄탄해지는 게 있을까요? 연애하는 중에. 연애를 하는 중에요? 뭔가 너무 의존적이게 되면 위험한 연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없어졌을 때 내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내 할 일도 조금 제대로 하고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 거군요. 균형 있는 연애가 나중에도 힘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거나 지속적으로 봤었을 때는
내 마음이 조금 단단하거나 잘 이렇게 균형적으로 되게 했으면 연애 초 때는 네, 그 뭐랄까 서로의 이렇게 감정 표현을 진짜 다양하게 하잖아요. 맞아요. 너무 좋으면 좋다. 저 알아가는 시기고. 네, 만나면 자주 만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거에 조금 시간을 쏟기보다 균형을 잘 맞춰가면서 나도 다른 일을 하고 네, 아니면 남자친구도 다른 일을 하면 내가 터치하지 않고 존중해 줄 줄도 알고. 하면서 하면 이게 그 시간만 잘 지나면 분명히 예쁜 꽃이 피듯이 네, 맞아요. 연애에도 나도 긍정적이고 남자친구도 긍정적이고 네. 싸울 일들은 적어지는 거네요. 맞아요. 자기의 할 일도 하면서 사랑도 열심히 하자 이겁니다. 그 가치관 되게 좋네요.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네. 사연자님 조언도 해드리고 좀 위로도 해드렸는데 조언님이 그래도 언니라고 생각하고 네. 짧게 한마디 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곁으로 오셨으니까. 사연자님이 20대 후반이니까 언니라 생각하고 네. 해주세요. 남자친구에 의해서 자기의 가치를 판단하지 말고 자기 할 일 열심히 하면서 서로 표현을 조금 더 하려 노력하면 더 예쁜 연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조언인 것 같고 네. 효정님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잘 해결되시길 저도 바랄게요. 오늘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